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과 나와 일이라는 책입니다. 이원지, 케이체, 남영석, 김의성, 이연, 오은, 정우성, 레이먼 김, 김중혁, 구선아, 허태우, 박찬일, 김광혁 지음, 언론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13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느낀 돈과 일,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담아낸 책입니다. 우리는 왜 돈을 버는지, 왜 벌어야 하는지, 우리 삶에 돈은 어떤 의미인지, 돈은 삶의 목적인지, 삶의 수단인지 13분의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여행 유튜버 이원지.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이 나의 미래다. 나는 돈 쓰는 것이 즐겁다. 소비가 곧 투자다. 나는 돈을 단순히 금액 그 자체로만 보지 않는다. 내가 돈을 쓰는 행위는 곧 나의 가치를 올리는 투자와 다르지 않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소비를 한다. 이 모든 것이 내 시장 가치를 올려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장은 통장 잔고가 살짝 줄어들지라도 나중에는 분명 배 이상으로 돌아올 것임을 안다. 나만의 원칙을 가지고 과감하고 줏대 있게 소비하라. 지금 내가 소비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줄 것이다. 사진가 K체. 나는 경험을 저축한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저축을 하지 않는다. 사진 작업을 위한 여행 경비로 다 탕진하니 애초에 남는 돈도 별로 없지만 이런저런 수익이 생겨도 일부러 저축해 두려고 애쓰지는 않는다. 저축이 나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길지도 모른다. 내가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펑펑 쓰고 싶어서 낭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이는 돈에 대한 나의 철학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돈은 물질이 아닌 도구라는 말처럼 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경험을 저축하는 것이 더 좋다. 그 편이 더 경제적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쓴다. 나에게 쓴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러고 살았나 싶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의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전부 낭비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경험도 쓸모없지 않다. 그 모든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을 뿐더러 살아갈수록 어렵기만 한 인생이라는 녀석을 헤쳐가는데 분명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MBC 기자 남형석. 의무와 직업 사이에서. 40살에 접어들던 봄 나는 회사에 20달이 넘는 긴 휴직계를 냈다. 그리고 뜬금없이 서울 생활을 접고 춘천으로 향했다. 연고도 없는 소도시에서 가족과 함께 20달의 휴직 생활을 보낼 요량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직업인으로 일하며 번 돈을 덜컥 다 쓰기로 작정하고 구도심의 옛 골목에 라일락 나무가 있는 자그마한 폐가를 사들였다. 그리고 읽고 쓰며 사람들을 초대할 만한 공유 서재로 고쳐 지었다. 이름은 첫 서재라고 지었다. 이곳에서 나는 공간의 일부를 돈이 아닌 것들을 받고 누군가에게 내어드렸다. 다락방, 북스테이를 하러 온 손님에게는 숙박비를 5년 뒤에 돈 아닌 걸로 받기로 약속받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편지로 쓰고 가는 손님에게는 따로 공간 이용값을 받지 않는 시기였다.
태생부터 시한부 운명이었던 첫 서재는 예정대로 문을 닫았다. 언감생심,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수많은 유산을 얻었지만 그 끝은 결국 월급쟁이로의 귀환이었다. 마음이 흔들린 적도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언론 바닥으로 돌아가 돈을 고정적으로 버는 삶에 다시 몸을 우겨 넣기로 했다. 물론 기자를 더 잘해보고픈 마음이 불쑥 샘솟은 적도 있지만 돈이 다 떨어진 탓이 가장 컸다. 돈이 아닌 것들을 계속 벌기 위해서는 돈부터 벌고 봐야 한다는 현실만 뼈저리게 체득한 셈이다. 기자질을 멈추고 시작한 휴직 생활은 그렇게 내게 가장 단정한 유산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어쩌면 의무와 직업 사이의 균형 감각을 잃지 않으며 살기 위한 최후의 버팀목을 그 사이 본능적으로 다듬은 걸지도 모르겠다. 더 오래 즐기도록 기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배우 김의성. 그때는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하다. 가난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겸손이라는 태도를 불러와 손을 잡게 해준다. 하지만 가난의 기간이 길어지면 겸손은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 버린다. 절망이라는 늑대가 어슬렁거리며 다가오기 때문이다. 겸손은 토끼처럼 겁이 많고 재빠르다. 다행히 늑대가 눈을 번뜩이며 나를 향해 슬슬 다가오기 시작할 무렵 구원의 병사처럼 두 번째 일이 들어왔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일이 연이어 들어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다.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운칠기삼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것 말고는 딱히 설명할 도리가 없는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이 좋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말 맞다. 허탈하고 허망하고 억울하지만 인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나만 더 못나고 속 좁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은 때로 우리의 부족한 재능을 정당화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다. 어쨌든 운이 좋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그동안 개런티도 많이 올라 밥벌이에 관한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 아니, 지금은 밥벌이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입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돈은 여전히 부족하다. 누군가가 마법을 부리는 것만 같다. 가난했을 당시 내가 행복과 안정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돈보다 지금은 몇 배를 더 벌고 있는데도 말이다. 도대체 왜 돈은 언제나 부족하기만 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끝에 그 이유를 알아냈다. 돈이 없을 때는 오늘만 살면 되는데 돈이 생기면 내일까지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때의 가난했던 나는 하루하루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늙어 죽을 때까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 당연히 돈이 부족할 수밖에. 게다가 씀씀이도 당시와 비교해 몇 배나 늘어났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버는 만큼 쓴다. 드로잉 에세이스트 디자이너 이연. 체온 유지하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줄 수 있는 게 뭔지 잘 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고른다. 하지만 보통 이와 반대로 산다. 세상이 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고 그 안에서
주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중요한 것은 순서다. 순서가 틀리면 어정쩡한 것을 내놓게 된다. 그러면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우선은 한 발짝 떨어져 경쟁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경쟁하지 않으면 싸우지 않기 때문에 지지도 않는다. 사실상 경쟁하지 않는 상태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누구랑 다투고 있다면 같은 것을 나눠 가지려고 고민하는 거다. 그런 건 이제 그만두길 바란다. 지나치게 세상과 바깥 일에 신경 쓰다 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을 까먹게 된다. 적정 체온을 유지한다는 건 바깥 날씨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감각하는 온도를 느끼고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나와 맞는 일을 하다 보면 누구라 겨룰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런 사람이 오래 버틸 수 있고 오리지널이 된다. 시인 오은 I'm not free. 프리랜서로 산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니 돈은 움직이는 만큼 벌린다는 말이 맞는 듯하다. 한 가지 더 있다. 한번 커진 씀씀이는 도무지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 그 사이 재테크를 하지 않는 나로서는 주어진 시간을 잘 가늠하여 읽기와 쓰기, 듣기와 말하기에 배분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시간표에 적힌 일정 바깥의 시간을 관리하는 게 중요했다. 이동 시간이나 일정과 일정 사이에 생기는 시간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을 메우는 시간이었다. 남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나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매일 책을 읽는 이유도 하루 중 신문을 읽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머무는 곳 일대를 걸어 다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직은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돈으로 치환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다. 돈독과 돈독해진 사람과 최대한 멀어지는 게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다. 돈에 아예 연연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품의 크기와 배품의 너비는 꾸준히 유지했으면 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법이라는 속담처럼 느긋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있다가도 없는 이란 말의 중심에는 돈의 행방이 아닌 돈 없는 현재 상태가 자리할 테지만 나는 그 돈이 어딘가에 잘 쓰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돈이 때때로 있다가도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세탁을 하려고 바지 주머니를 뒤졌을 때 발견된 10,000원짜리 지폐처럼 이삿날 묵직한 힘을 발휘하는 돼지 저금통의 동전들처럼. 작가, 콘텐츠 크리에이터 정우성. 베이루트와 도쿄, 사무의 섬의 현자들이 알려준 것들. 벤틀리를 살 돈이 없어도 수동 기어 경차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언젠가 요트를 살 수 있다면 멋지겠지만 공원에 캠핑 의자를 펼쳐놓고 책을 읽으면 또 부러울 게 없는 현실. 수련하고 수용하고 나누는 삶에서 가치를 찾는 방법. 소비와 행복 사이에는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있다는 걸 3명의 현자가 증언해 주었다. 이 세상을 마침내 좀 멋지게 살 수 있다면 바로 그런 태도 덕일 것이다.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라는 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자유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 사이사이에도 부지런히 벌어 알뜰하게 샀다. 선배, 제발 그냥 좀 사세요. 후배가 타박했던 로퍼는 고르고 골라 몇 년 후에 갖게 되었다.
좋은 날에만 곱게 신고 넣어둔다. 며칠 전에는 새로 나온 맥북을 샀다. 갖고 싶은 의자와 소파는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든 버튼 다운 셔츠는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찾고 또 찾는다. 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나? 세상엔 아름답고 좋은 게 너무 많으니 원하지만 못 갖는 것들의 이름을 아직도 수첩 기퉁이에 작게 쓴다. 아마 영원히 이렇게 살겠지. 진짜 중요한 건 현실과 균형 감각이겠지. 세 명의 현자들이 가까스로 막아준 가슴이 오랜만에 조금 휑한 기분이었다. 작게 뚫린 바늘구멍 사이로 실바람 하나가 해 웃으며 드나들고 있었다. 요리사 레이먼 킴. 돈은 힘이 세다. 요리사는 꿈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직업이다. 요리사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남들에게 팔아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요리사라면 꿈과 돈이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이 가진 기술과 특기로 돈을 벌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다. 그건 재능의 차원에 속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다 요리 한두 가지를 잘할 수는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요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톱 클래스가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오랫동안 한 분야의 일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이다. 세상은 냉정하다. 모든 직업은 외롭다. 오너 셰프는 차가운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존재다. 이 외로움을 잘 버티게 해주는 것은 돈이다. 돈이 있으면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일을 계속하며 버틸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 버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니, 버티다 보면 이기게 된다. 일을 계속하며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잘하게 될 것이고 잘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기는 것의 한 종류이기도 하다. 돈은 이처럼 힘이 세다. 소설가 김중혁. 거절의 언어를 배우면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때도 요긴하지만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일 때도 큰 도움이 된다. 누군가 거절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곧바로 이해하고 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나름의 자기 암시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다. 거절 잘하는 방법을 내 식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능숙해졌다고 해도 거절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승낙은 늦게 해도 좋지만 거절은 빠를수록 좋다. 둘째, 거절 의사를 솔직하고도 명확하게 밝힌다. 예를 들면 돈이 적어서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책정된 금액에 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하기 힘들겠습니다.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힌다. 셋째, 돈 이야기하는 걸 쑥스러워하지 않는다. 돈과 재미를 동시에 붙잡는 건 불가능하지만 돈과 재미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친구 사이다. 넷째, 나의 과거와 미래를 믿는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 오늘 거절한 일 때문에 나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 다섯째, 나의 현재를 믿는다. 지금 무언가 하기로 선택했다면 잘한 일이다.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잘한 일이다. 여섯째, 시간이 흐르면서 돈과 재미의 기울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돈이 더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면 지금은 재미가 더 필요할 때다. 거절의 기준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붙여두었다. 리베카 솔릿의 책에서 본 문장이다. 정말로 좋은 이유가 없다면 절대로 모험을 거절하지 말자. 작가, 독립책방, 책방이연이 운영자 구선아. 내가 낭만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속도로. 책방을 운영하는 건 결코 낭만적이기만 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조차 나에겐 낭만적인 일이다. 여기서 낭만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낭만과는 다르다. 음악을 틀고 커피를 마시며 우아하게 책을 읽는 일은 없으니까. 나의 낭만은 나의 청춘이 하얘져도 글과 책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세계를 유영하고 사랑을 남기는 일이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돈도 버는 일이다. 누군가는 낭만 같은 소리 하네라고 말할지 모른다. 실제로 책방을 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비싼 취미 생활 하시네요. 돈 많이 벌어 두셨나 봐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버나 봐요. 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낭만이 없다면 무엇하러 이 고된 세상을 사는 것인가? 나는 나의 낭만, 즉 나의 사람과 사랑과 일을 위해 산다. 물론 난 책방만 전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럽다. 작가로서 기획자로서 얻는 계약금, 인쇄, 강연료, 강의료, 기획료가 나의 수익이다. 가끔 외부 프로젝트를 맡고 기업과 협업하기도 한다. 최근까지 꽤 큰 금액의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했다. 수익도 꽤 났다. 쓰고 싶은 글이 아니라 써야만 하는 글을 쓰는 일은 신경 쓸 일이 한둘이 아니지만 무언가 기획하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즐기기에 괜찮은 일들이었다. 과정을 즐기면 글쓰기도 일도 더 즐겁다. 이렇게 쓰고 보니 나의 일은 모두 읽고 쓰는 일이지만 모두 다른 일이다. 하루짜리 일과 한 주일의 일, 한 계절의 일, 노력도 체력도 수익도 다른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와 나의 오늘을 이루어내는 징표이자 증거다. 에디터, 디렉터, 발행인 허태우. 일비의 나날들. 설마 6개월 만에 회사를 접는 일이 생기겠어? 라는 의구심은 잠시 시간은 친절하고 끈질기게 그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었다. 제작비, 판관비, 영업의 지출 등등. 애석하게도 이때쯤 되면 창업자들의 비현실적인 모욕담이 현실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가족 카드로 돌려막았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월급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 먹고 잤다. 장기를 걸고 돈을 빌렸다. 이런 무용담 중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례를 따라야 할까?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여행업계에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일에만 최대한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기다리다 보면 깨닫는다. 비즈니스는 매우 정직하다는 것을. 꼼수로 한두 번의 전투에서 이겨도 사업이라는 전쟁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전쟁의 승부는 회계 엑셀 파일의 숫자로 정직하고 깔끔하게 판가름 난다. 정말 운 좋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황이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자본금 5천만 원짜리 회사가 2년 차부터 매출이 매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1위의 날이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3년 차에 들어서서는 정부 지원금도 받고 직원도 늘렸다. 그래도 일일 일비 하지는 말자. 아니, 헷갈린다. 일일 일비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돈을 벌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차라리 이렇게 말하련다. 돈에 관한 한 일일 일비 하지 말자고. 요리사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 돈의 속성. 죽는 그날까지 내가 내 몸뚱아리로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이 요리사라고 했다.
크게 틀리지 않는다. 노후의 불안은 책상에 앉아 있는 월급쟁이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몸뚱아리가 그처럼 근성 있게 버텨줄 것 같지도 않다. 얇은 통장, 별로 희망적이지 않은 미래의 여러 가지 예상 지출 앞에서 나는 절망한다. 그래서 술을 마신다. 술 말고 누가 이 곤란을 위로할 것인가? 지독해야 먹고 산다. 나는 이 말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다. 물려받을 게 없다면 지독하게 살아라. 돈이 벌릴 것이다. 안 벌렸다면 그건 당신이 지독하지 않다는 뜻이다. 쓰다 보니 슬프고 괴로운 수레가 되었다. 그렇다. 그게 돈의 속성이다. 돈은 번 사람에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나 돈은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버는 사람은 훨씬 적게 마련이다. 그것이 여러 의미에서 자본주의다. 어떻게든 살아보시라. 작가, 디자이너, 문화해설가 김광혁. 천직을 찾는 모험.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을 때,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았을 때 배운 것이 몇 가지 있다. 흐린 날에 맑은 날 소풍을 꿈꾸듯 어려울 때 희망을 꿈꾸는 사람만이 나중에 복을 얻을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는 것. 나를 높이려 독을 품고 애쓰는 것보다 남을 높여주고 내 주변 사람들이 높아지도록 도와야 결국 자신의 가치와 명예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5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일과 돈의 관계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본다. 누군가는 일찍 자신의 천직을 찾아 분에 넘치는 돈과 명예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천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자신의 천직을 살고 있지만 돈이 없어 그 천직마저 위태로운 사람도 많다. 내가 디자인이라는 일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며 또 다른 가능성을 꿈꾸는 것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찾기 위해 끝없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돈이 중요하냐, 일이 중요하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일은 돈을 담는 항아리라는 것. 항아리가 크고 단단하다면 그 안에 담기는 돈은 넘치는 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커다란 항아리를 빚는 것이야말로 돈을 벌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돈은 약이자 독이다. 나는 돈이 약이 되는 경험도 독이 되는 경험도 해보았다. 돈은 때로 약이 되지만 때로 독이 되기도 한다. 과한 약은 몸을 망치고 적당한 독은 몸에 도움이 된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으로 세계 정복이라는 원대한 꿈은 이제 하루하루 행복한 삶으로 일상 정복으로 소박하게 바뀌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나는 누구에게 보여줘도 좋을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도 하고 글도 쓰고 기획도 하고 때론 강의도 한다. 당신의 항아리가 아직 보잘것없다고 해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또는 완성되었던 게 깨졌다고 해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멋진 항아리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새로운 삶을 다시 살아갈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과 나와 일, 이 책을 읽고 나는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내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돈과 일과 꿈을 균형을 잡고 살 것인지 생각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